자, 이번 시간은 221번, 225페이지 01번인데, 새로운 의무 이행 확보산에서, 주로 이제 과징금에서 출제가 많이 됩니다만, 가산세와 가산금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정도 선에서 시험 나와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사항은, 이 정도 선에서 나오기 때문에 2006년도 국회 8급 문제인데, 기본적인 사항으로서 이걸 약간씩 변형해서 나오는 출제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번이 틀리는데, 자, 우리 이제 이거 보시면 가산세와 가산금을 갖다가 그 개념 설명을 반대로 해서 틀린 지문이에요. 행정상 금전 급부 의무를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함에 대한 지연이자의 의미를 갖는 것은 가산금이에요, 금. 이에 대해서 성실한 납세 신고와 같은 협력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부과하는 것은 가산세를 말합니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 2번 봐보세요. 가산세는 그 의무 혜택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지문도 잘 나오는 지문이에요. 그 다음에 가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다. 중요하죠? 요 지문 잘 나와요. 3번 지문은 전년도에도 나왔죠. 그 다음에 4번 문항. 과징금 부과 처분이 법이 정한 한도액을 초과하여 위법할 경우 초과 부분만을 취소할 수는 없고 전부를 취소해야 한다. 자, 이 과징금에 관련해서 우리가 처분성, 우리 행정행위에서 항고 소송에서도 잘 나온 지문이에요. 이 지문은 꼭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5번 문항. 형사처벌과 과징금의 병과는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맞는 지문이에요. 맞죠? 왜냐면 형사처벌은 행정형벌이죠. 그 다음에 과징금 같은 경우는 행정행위란 말이에요. 이건 행정형벌이고, 과징금 부과 행위 법적 성질이 뭐죠? 이거 행정행위예요. 맞죠? 그래서 이 과징금에 대해서 불복할 때는 어디로 가요? 이건 항고소송으로 갑니다. 항고소송으로 가요.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놓죠. 일단 이제 그 형벌과 과징금은 별개의 성질이 것이고 별개의 법적 근거를 가짐으로 이때 병고할 수 있다. 병고할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병고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해서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가 이제 2번 보도록 하죠. 227페이지 04번이에요. 위반 사실의 공표제도, 이 부분도 예전에 많이 나오다가 지금 많이 안 나와요. 여러분들 위반 사실의 공표제도, 우리 명단의 공표를 배우셨죠? 명단의 공표로 배웠습니다. 이건 비권력적 사실행위예요. 비권력적 사실행위죠. 그러면 이거는 법률 위반을 유예해요? 유하지 않습니까? 이거 법률 위반 유하지 않죠? 법률 위반을 유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처분성 인정돼야 안 돼요? 처분성 인정 안 되죠? 인정 안 되고, 이 법률 위반을 유하지 않죠. 원칙적으로 비권력적 사실행위죠. 따라서 법률 위반을 유하지 않지만, 우리 학살이 된다면, 우리 다수설이죠? 다수설이 된다면, 그렇죠. 이 프라이버시권과 관련해서 법률이 근거를 유한다. 근거를 유한다. 이 정도로 알아두셔야 돼요. 이 지문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동안 나왔던 지문들이 이렇게 이제 이런 내용이 또 출제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4번이 옳지 않은 것이잖아요. 4번 봐보세요. 청소년 성매수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규정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제1호는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어요. 요거 그동안 굉장히 많이 나왔던 지문에서 거의 다 맞춰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안 나왔지만 다시 나올 때가 됐어요. 자, 1번 문항. 식품위생법, 공직자윤리법에도 규정되어 있고요. 이제 마찬가지로 과징금과 마찬가지로 일반법이 없어요. 과징금 같은 경우 과징금에 관한 일반법 국세징수법이다 국세기본법이다 틀려요. 없고 각 개별법에
과징금 규정이 있는 때만 적용돼요. 명단의 공표도 마찬가지예요. 각 개별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행정법상 의무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수단이며 사실행위다. 맞죠? 간접적인 의무 이행 수단이에요. 의무자의 심리를 압박하는 것은 의무자의 신체나 재산에 대해서 직접 실력을 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리를 압박해서 이렇게, 그죠? 수치심을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의무 이행으로 나아가게 하는 간접적인 의무 이행 확보 수단이다. 지금 문제되고 있죠. 우리나라 지금 고액세 체납자 이 망신을 주고 신용을 떨어뜨림에도 불구하고 그냥 뻗어시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좀 이게 좀 한계가 좀 있어요. 그 실효성에 대해서 한계가 있습니다. 세 번째, 위법한 공표에서 명예가 침해된 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5항, 공표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도 국가기관이 공표 당시 이를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위법성이 없다. 이게 가장 전형적인 문제고요. 좋은 문제에서 한번 관세사 문제를 뽑아서 내봤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4번이 됩니다. 자, 이어서 223번 볼까요? 자, 228페이지 05번이죠. 자, 과징금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다 그 과징금과 관련해서 시험에서 출제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내용 보셔야 합니다. 자, 옳은 것인데 2번 문항 봐보세요. 이론상 같은 위반 행위에 대해서 과징금과 벌금은 동시에 부과할 수 있다. 자, 여러분들 이 과징금의 법적 성질이 뭐라고 했죠? 우리 앞에서 말씀드렸죠? 행정행위예요. 이 행정행위이고 이 벌금은 행정형벌이죠? 형사벌, 행정형벌이에요. 행정형벌이 됩니다. 그래서 별개의 성질이 것이고 각각이 별개의 성질이죠. 별개 성질이고 성질이 것이고 그래서 각각의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법적 근거가 있어서 병고할 수 있다. 맞는 거예요. 자, 그러면 1번 문항 봐볼까요? 과징금이 부가징수의 법률의 근거를 요하는 것은 아니다. 틀렸죠. 이거 부담적 행정이잖아요. 침입적 행정이죠. 당연히 법률 유보 법률의 근거를 요하죠. 틀렸어요. 3번 우리나라는 대기환경보존법에 의해서 과징금 제도를 최초로 도입했다. 아니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최초로 도입했습니다. 독점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최초로 처음으로 도입됐습니다. 자, 과징금은 행정형벌 일종이다?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그죠? 새로운 의무 이행 확보 수단으로서 행정행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기본적인 문제인데, 2008년도 경기도 구급 문제인데, 위에 가장 그 표면적 문제예요. 여기에서 이제 지문을 좀 더 뺄 수도 있고, 길게 할 수도 있고, 짧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가장 좋은 문제에서, 전형적인 문제에서 낸 거고, 이 정도는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다시 한번 이거 옳지 않은 것인데, 자, 새로운 의무 이행 확보 수단광에 대해서 과징금이 나오죠. 자, 과징금의 종류를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과징금의 종류는 전형적인 과징금 있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는 이 과징금이 전형적인 과징금이고, 이거는 행정제재금의 성격이 있어요. 즉, 경제법상 법 위반을 통해서 불법적인 경제상 이득을 취득한 경우, 그 이득을 갖다가 박탈한 제도예요. 이것이 전형적인 과징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익적인 이유 때문에 자, 우리가 어떤 예를 들면 여객자동차 운수사법에 의한다면
어떤 법 위반 사실이 있으면 영업허가를 갖다가 철회한다든지 취소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 공익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법인데 그 법 위반이 있다고 해서 그에 대한 제재로 영업허가나, 그죠? 영업허가나 영업정지를 철회해버리면, 영업허가 철회나 영업정지를 해버리면 오히려 더 큰 공익을 침해할 수 있으니까 영업허가 철회나 정지 대신에 일단 과징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변형된 과징금이 있어요. 이거 참고를 하시고 요거 내용도 나오고 혹시 변형된 과징금 여기에 자동차 운수사법상의 그런 그 법조문이 나오면 과징금을 골라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정답은 여기 보시면 3번 문항이에요. 봐보세요. 세법상 가산세는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는 행정상 제재로서 고의 과실 또한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된다. 여러분들 아까 가산세에서 고의 과실을 갖다가 이게 고려한다고 했습니까?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습니까?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래서 이게 틀린 지문이에요. 자, 요거까지 내용 보셨죠? 자, 그 다음에 1번 문항 봐보세요. 과징금 부과 징수에 하자가 있는 경우 납세 의무자는 행정 쟁송 절차에 따라서 다툴 수 있다. 왜요? 과징금 이 부과 자체가 행정행위 처분이기 때문에 행정소송, 즉 항고소송 절차에서 다투어야 합니다. 맞고. 제2항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처분은 재량행위적 성질을 가진다. 맞습니다. 제3항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에 따른 사용료에 대해서는 이게 특허죠. 사용료에 대해서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고 이는 미납본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이다. 맞아요. 그래서 231페이지 08번 08번도 여러분들 그 내용 그 해설을 참고해서 봐두시기 바랍니다. 여기 좀 내용이 지금 그 08번이죠. 231페이지예요. 요거 내용 해놓고 있으니까 한 가지만 저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자, 1번 문항, 3번 문항 먼저 틀린 지문이니까 같이 내용 좀 확인하겠습니다. 판례 내용이 있어서 요거는 좀 참고하셔야 돼요. 계속 반복되는 지문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기 위해서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착오 등은 그 의무의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이 주문이 계속 반복돼서 나오니까요. 요거 정도는 좀 알아두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배상 책임의 주체를 이게 지방자치단체 외에 뭐가 있어요? 공공조합 있죠? 우리 공법상 사단법인을 우리 공법에서는 공공조합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공법상 재단법인을 공재단이라고 또 여러분들 공법상 재단법인 요소와 사단법인 요소가 합쳐진 영주물 법인이 있어요. 그러면 이 공공단체 중에서 여기 지방자치단체 이외에 공공조합과 공재단 영주물 법인은 민법이 적용됩니다. 민법에 적용돼요.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공공조합이라든지 공재단, 영주물조합원이 직원이 또는 불법행위를 하게 되면 민사로 가요. 민법상의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걸 꼭 아셔야 돼요. 이것도 2015년도 사회복지직 문제인데 그 전에도 많이 나왔던 질문이에요. 틀렸어요. 자, 2번 문항. 피해자가 손해를 입은 동시에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에서 그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빼야 한다. 맞아요. 뭐 과실상계도 인정됩니다. 그죠? 피해자가 손해를 입은 동시에 이익을 얻은 경우 손해배상액에서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빼야 한다. 맞습니다. 과실상계. 이거 써놓을까요? 예, 이거 법조문 있어요. 세 번째, 국가배상소송은 배상심의회에 배상 신청을 하지 아니하고도 제기할 수 있다. 예전에 그 구법에서 국가배상심의의 전치 결정이 있었어요. 그 당시는 국가배상심의에 국가배상을 청구하고 여기에서 배상을 못 받거나 부족하면 소송을 통해서 해결하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가 국가배상심의에 그 배상 신청을 하면요, 짓구리만큼 줍니다. 거의 다 불만이 많아서 다 소송으로 가요. 그래서 이 국가배상법상의 배상심의의 전치 결정을 삭제해버렸어요. 그래서 국가배상소송은 배상심의회에 배상 신청을 하지 아니하고도 직접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만약에 국가배상심의회에 배상 신청을 했고요. 내가 1억을 청구했는데 3천만 원만 배상 결정이 났다. 그럼 3천만 원 받고요. 그죠? 받고 나머지 7천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주의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국가배상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 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민년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국가배상법은요, 잠깐 설명드리면, 국가배상법이 있고 이 국가배상법상 인정들은 국가배상 청구권에 대해서 판례는요, 이거 국가배상법을 사법으로 봅니다. 그러면서 국가배상 청구권도 사건으로 봐서 민사소송에서 다투어야 돼요.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 국가배상법이요, 법조문이 얼마 안 되고, 이제 국가배상법에서 법조문으로 제8조에서 이 법, 국가배상법에서 규정하지 않고 있는 사항은 우리 민법의 불법행위 책임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법은 어때요? 사법이죠. 사법에 대한 특별법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판례가 이렇게 사법으로 보고 사건으로 보는 거예요. 물론 우리 다우서는 국가배상법은 엄연히 공법이고 공권으로 봐서 행정소송 중 당사자 소송에 의해야 한다고 보지만 우리 판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있습니다. 판례가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국가배상법에 가보면 이 시효 이게 있잖아요. 없어요. 이 규정이 없고 민법의 불법행위 책임 가보시면 이렇게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이 규정이 있습니다. 또 이때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알지 못하는 경우는 불법행위가 있은 때로부터 10년입니다. 10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그 우리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에서 이 3년과 10년이 있는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시효로 인하여 이게 소멸시효예요. 시효로 인하여 이거 없으면 지적기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때 우리 앞에서 국가지정법과 국가지정법 있죠. 그 다음에 지방지정법 있죠. 공법상 금전채권의 소멸시효 몇 년입니까? 5년이죠. 그 5년인데 공법상 금전채권의 소멸시효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는 5년이죠. 근데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민법이 포함된다고 말씀드렸죠. 5년보다 짧은 기간, 3년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건 주의하십시오. 여러분들, 민사에서 국가배상 청구권, 이거 보시면 소멸시효 기간은 3년 걸립니다. 이 기간이 경과되면 시효로 인하여 권리가 소멸돼요. 잘 보시고. 일단 이 정도로 해서 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256번 봐볼까요?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책임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이죠. 4번 문항 봐볼까요? 피해자에게 손해를 직접 배상한 경과실이 있는 공무원. 경과실이 있는 공무원이 국가에 대해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범위 내에서 자신이 변제한 금액에 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권리남용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틀렸죠? 왜 틀렸겠어요? 이건 잠깐 설명드리고 갈게요. 여러분들 여기 국가가 있고 또 지자체가 있잖아요. 배상 책임 주체 국가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 가해자는 공무원이 있어요. 상대방 갑이 있습니다. 자, 이때 공무원이 직무상 불법행위를 하죠. 직무상 불법행위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손해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이때 이 공무원은 가해자죠. 불법행위에서 가해자. 이걸 갖다 우리가 피해자라고 합니다. 그럼 국가배상법에 한다면 원칙적으로 봐보세요. 이 갑은 피해자는 국가를 상대로 해서 국배청을 행사해야 돼요. 자, 이때 여러분들 국가는 배상 책임을 지죠. 이거 무과실이에요. 무과실. 무과실 책임이에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들 구상권 있잖아요. 지금 현재 선택적 청구권 부르는 문제가 아니고 구상권 문제예요. 자, 이때 이 구상권은 여러분들 어디에 기존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거 시험 잘 나와요. 헌법이 아니에요. 헌법에 안 나와 있고 이거 아니고 국가배상법에 이 구상권 규정이 있습니다. 이 국가배상법상 구상권 규정이 있는데 이때 중요하죠. 이때 보시면 잘 보세요. 이 가해자인 공무원이 고의 중과실인 경우, 고의 중과실한 불법행위를 하게 되면요, 경과실. 고의 중과실일 때는 어떻게 돼요? 이때 국가가 이 고의 중과실인 경우 경과실인데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때는 이걸 보시면 이때 국가는요, 공무원이 고의 중과실 때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죠? 만약에요, 공무원이 경과실해야죠. 경과실하면 이 구상권 인정돼야 안 돼요. 인정 안 되죠. 자, 그럼 어떻게 돼요? 공무원이 경과실에 의한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했다. 3천만 원이다. 이렇게 하면, 자, 경과실인 경우는 어떻게 돼요? 국가는 구상할 수 없어요. 국가는 일단은 무과실 책임이니까 얼마요? 3천만 원을 갖다가 배상해야 돼요. 자, 배상했습니다. 배상하고 나서, 무과실 책임이니까. 이때 국가는 이 가해자인 공무원한테 구상할 수 있어, 없어? 못 합니다. 누구만이 배상해야 돼요? 국가만 배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국가가 배상해야 할 것을 갖다가 이 가해자인 공무원이 얼마나 착하신지 이분이 이 3천만 원을 갖다가 이 경과실에 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죠? 배상할 책임이 없어요. 그러면 어때요? 이 제3자가 이 3천만 원을 갖다 이 사람을 줬단 말이에요. 이건 뭐가 돼? 법적으로. 제3자의 변제가 돼요. 제3자의 변제가 됐죠? 맞죠? 제3자의 변제가 됐습니다. 제3자의 변제가 가능해요. 민법에서 인정하고 있잖아요. 국가가 배상할 것을 갖다가 변제했단 말이에요. 그럼 국가는 이 3천만 원을 갖다가 되냐? 현재 부당이득하고 있어요. 그죠? 부당이득하고 있죠. 이때 구상할 수 있어요. 국가야 돈 내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가능합니다. 당연하죠. 국가가 우리 공무원에게 이런 경과실 책임까지 묻는다면 아무도 공무원을 감히 지원을 못할 겁니다. 그죠? 공직사회에서 나가서 아무도 공무원 하고 싶은 사람 없을 거예요. 이런 게 사람은 신이 아니고서는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거 보통의 주의 의무 위반까지 그 책임을 묻는다면 문제가 돼요. 하지만 여러분들 이건 알으셔야 돼요. 징계 책임은 돼요. 징계 책임이 대상은 되지만
이런 국가배상법상 책임 없어요. 경과실 때는. 중과실 때는 아니죠. 국가 돈 주고 나서 이렇게 청구할 수 있어요. 부담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경우죠. 이게 그 고의 자, 일단 국배청은 이렇게 행사했잖아요. 피해자가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피해자가 이렇게 국가를 상대로 할 수도 있고, 가해자를 상대로 할 수 있죠. 요거는 민법상, 제가 앞에 설명드렸죠.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배청이에요. 불법행위로 인한 손배청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선택적 청구권 문제예요, 이게. 이 선택적 청구권 문제가 이거, 빨간 거, 요거는 공무원이 고의 중과실일 때는 어떻게 돼요? 이 피해자가 공무원을 상대로 직접 청구할 수 있어요. 3천만 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돈 주면 끝나는 거죠. 뭐 국가 갈 필요 없죠. 저희가 직접 줘버리면 되니까요. 이번에 얼마 전에 농민시위에서 그 사건, 경찰 공무원들이 자기들이 직접 배상하겠다는데 국가가 막고 있었죠. 이때 그래서 나중에 사회적인 이제 자기들 나와서 공개 사과하고 자기들이 직접 배상하겠다. 이것을 갖다가 국가에서 막고 있다가 최근에 정부 바뀌고 나서 이 공무원들이 개인적으로 배상해 줬습니다. 고의 중과실 맞잖아요. 사람 농민시위. 시위 진압에 있어서 사람 죽이면 안 되죠. 예, 안 되고 물론 그 사람 고의로 사람 죽이고 싶겠습니까? 이 중과실 있는 거죠. 아무도 공무원이 어떤 그 생명권을 침해하는 이런 행위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 없어요. 중과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청구했죠. 이런 경우가 아니고서는 배상할 책임 없어요. 경과실 때는 국가만이 배상해야 돼요. 대신 배상했다 하면 이거 부상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봤고요. 그러면 1번 문항부터 보죠.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불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국가정이 국가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외에 공무원 개인도 그렇죠.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진다. 그렇죠. 맞아요. 선택적 청구 문제죠. 고의 중과실 때는 물론 꼭 중요합니다. 이 구상공개적은 국가배상법에 있지만 이 선택적 청구 문제죠. 이 선택적 청구 문제 요거는 판례가 인정하는 거예요. 법조문은 없어요. 판례가 이론상 선택적 청구권 판례가 인정하는 겁니다. 꼭 해놓으셔야 돼요. 이거 해놓으시고 그러면 내용을 조금 천천히 볼까요? 이거 맞는 거죠? 두 번째 문항 공무원에게 경과실이 있을 뿐인 경우에 그죠? 이거 공무원 개인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맞아요. 선택적 청구권이 대상이 안 돼요. 이건 고의 중과실이 있을 때만 선택적 청구권이 인정되죠. 세 번째, 경과실이 있는 공무원이 피해자에게 직접 손해를 배상한다면 그것은 채무자 아닌 사람이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해당한다. 맞아요. 제3자의 변제. 자, 4번 틀렸어요? 제3자의 변제 가능합니다. 아들이 빚졌으면 아버지가 대신 갚아줄 수 있어요. 자, 이어서 우리가 이제 이거 227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여기 국가배상법이 계속 나오고 있죠?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그 3번 문항이에요. 국가배상에 대한 판례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옳지 않은 것이에요. 3번 문항 보시면 법령의 규정을 따르지 아니한 법관이 재판상 직무행위는 곧바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 위법행위가 되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뭐 항소제도가 있잖아요. 항소제도 있고 이렇게 일반적인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는 곧바로 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게 법령의 규정을 따르지 아니한 법관의 재판상 직무행위 곧바로 되는 것은 아니고 그에 대한 그 구제 절차가 별도의 구제 절차가 있다고 한다면 손해배상 책임 안 져요. 곧바로 위법행위가 되는 건 아니에요. 법관도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1심에 5심을 대비해서 2심, 3심 불복 구제 절차가 있는 경우는 곧바로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1번 국회의원의 입법행위는 그 입법 내용이
헌법이 본원에 명백히 위배됨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굳이 당의 입법을 한 것과 같은 특수한 경우가 아닌 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소정이 이 법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그렇죠. 우리 국회의원들은 정치인들이죠. 이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정치적인 책임을 질 뿐이에요. 이런 예외적인 경우를 빼고는 원칙적으로 정치적 책임지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해당 국민들이, 주민들이 안 뽑아주는 거죠. 그런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관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요 내용. 왜냐면 그 별도의 오심할 수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 별도의 불복 절차가 있으면, 시정 절차가 있으면, 곧바로 위법행위가 되는 건 아니에요. 제2항 봐보세요.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관계법규를 알지 못하거나 필요한 지식을 갖추지 못하고 법규의 해석을 그르쳐 행정처분을 한다면 그가 법률 전문가가 아닌 행정직 공무원이라고 하여 과실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맞아요. 이 공무원이 실급 공무원인데 세상에 3년 전에 법 바뀐 것도 모르고 무조건 안 된다면 어떻게 해요? 안 되죠. 네. 이건 이제 당연히 행정이 뭐예요? 행정직 공무원. 법 집행기관이란 말이에요. 당연히 법을 알고 있어야죠. 물론, 그런데 판사님 같은 법률 전문 지식을 요구한 것은 아니에요. 예. 그렇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관계법규를 갖다가 알아야죠. 자, 2번 문항 맞고요. 4번 문항 봐볼까요? 영업허가 취소 처분이 행정심판에 의해서 재량권의 일탈을 이유로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이 당시 시행되던 공정위생법 시행규칙에 정해진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른 것인 이상 그 영업허가 취소 처분을 한 행정청 공무원에게 그와 같은 위법한 처분을 한 데 있어 직무집행이 과실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맞아요. 예, 이거 그죠? 꼭 해놓으세요. 우리가 저 재무송법상, 행정심판법상, 소송법상 이 법의 개념하고 불법행위에서 국가배상법상 이 법의 개념은 약간 달라요, 범위가. 그래서 이거 맞는 지문이에요. 이런 지문도 지금 2016년도 지방직 공문제인데 이것도 사실은 그 전에 다 나왔던 지문들이에요. 계속 반복된 지문입니다. 지문을 조금 더 좀 이렇게 2016년, 17년, 18년 오면서 지문이 조금 길어졌지만 그 내용은 다 똑같아요. 약간씩 수정만 된 겁니다. 자, 이어서 228번. 자, 옳지 않은 것이에요. 1번 문항 봐볼까요? 관계 법령에 의해서 대집행 권한을 부여받은 구 한국토지공사는 공무수탁사인으로서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에 해당한다. 공무수탁사인으로서 공무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것은 행정주체가 되는 것이지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1번 문항 틀렸고요. 판례 들어오셔야 돼요. 판례 들어. 요것이 이제 240페이지 06번 문제죠. 여러분들 그거 계속 따라오셔야 합니다. 제가 우리가 강의 기획서에 올려놓고 있으니까 참조하시면서 따라서 이제 따라오셔야 합니다. 이제 2항이죠. 자, 2항. 행정입법 부작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국가배상 청구가 인정될 수 있다. 맞죠? 여러분들 행정입법 부작위에 이거 공무원의 직무상 행위가 돼요. 이 공무원에는 국회도 들어갑니다. 국회도 들어갑니다. 공무원도 들어가요. 행정기관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서 국회라는 입법기관도 포함됩니다. 사법기관도 마찬가지고. 자, 인정될 수 있고요. 3항. 헌법재판관이 청구기간 내에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서 청구기간을 오인하여, 보세요. 청구기간을 오인하여 헌법소원이 각하된 경우에 불복절차 내지 시정절차가 없는 때에는 국가배상 청구가 인정됩니다. 이거 잘 해놓으세요. 계속 잘 나오는 지문입니다. 4항. 공모를 위탁받은 사인도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자, 이 판례대로 해놓으셔야 돼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 공무탁 사인이죠. 사인도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이 될 수 있어요. 있는데,
요 사례에서는 아니라고 봤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240페이지 06번에 그 1번 문항 봐보세요, 여기. 예, 나와 있습니다. 요거 약간 혼동됐을 거예요. 1번이 틀려요. 자, 이어서 229번 보도록 하죠. 자, 이제 옳지 않은 것이죠. 요것도 이제 내용이 아주 좋은 내용입니다. 옳지 않은 것인데 3번 문항이에요. 집중호우로 제방도로가 유실되면서 그곳을 걸어가던 보행자가 강물에 휩쓸려 익사한 경우 사고 당일의 집중호우가 50년 빈도의 최대 강우량에 해당한다는 사실만으로도 국가배상법 제5조상의 여기 영조물 빠졌네요.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서의 면책 사유인 불가항력에 해당한다. 50년 갖고는 안 되죠, 여러분들. 예. 여러분들 그 잠깐 판례를 같이 보도록 하죠. 예. 예, 판례 내용 봐보세요. 판례 내용 그 241쪽 07번입니다. 그 해설 보세요. 예, 3번. 대법원에 의하면 집중호로 제방도로가 유실되면서 그곳을 걸어가던 보행자가 강물에 휩쓸려 익사한 경우 사고 당일의 집중호우가 50년 빈도의 최대 강우량에 해당한다는 사실만으로는 국가배상법 제5조상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 하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서의 면책사유인 불가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 500년 돼야 돼요, 집중호우. 그거 알아도 저희가 이거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인간의 수명이 100년이잖아요. 100년은 경험적으로 우리가 다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년은 예상할 수 있는데 500년, 1000년 이건 우리 인간이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500년 나오면 이때 면책 사유에 해당되지만 50년 안 돼요. 아시겠죠? 이제 판례 있습니다, 이거. 이 판례대로 해 놓으시고. 자, 이런 거 볼까요? 이 문제는 그 목차를 뛰어넘는 문제예요.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어려운 문제죠. 좀 공부 되신 분들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겠지만 전반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맞추는 문제입니다. 맞출 수 있는 문제고. 자, 이런 거 볼게요. 허가에 붙은 기한이 그 허가된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은 경우 그 기한은 허가 자체의 존속기간이 아니라 허가 조건의 존속기간을 정한 것이다. 맞죠? 이게 갱신기간이죠? 우리 많이 했던 거. 자, 두 번째, 행정기관의 무관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다. 맞아요. 무효사유죠. 사항, 취소 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된 행정처분의 위법성 존부에 관한 판단 그 자체에만 미친다. 맞아요. 이 소송물, 행정처분의 위법성 일반, 보통 이렇게 잘 나와요. 이거 맞아요. 소송물 잘 나와요, 이거. 취소 판결의 소송물, 기판력은 소송물로 된 행정처분의 위법성 존부에 관한 판단 그 자체에만 미칩니다. 그 이외의 사유에는 미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 취소소송에서 소송물로서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행정처분의 위법성 일반. 이게 중요합니다. 이것도 중요하고 이 내용도 자체도 중요해요. 우리 객관적 범위, 기판력이 객관적 범위. 그죠? 주관적 범위 있고 객관적 범위가 있어요. 객관적 범위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229번 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230번 마지막 문제예요. 거의 내용이 이제 이렇게 뒤로 갈수록 반복되니까 문제가 쉬워지죠. 지금 이제 국가배상법 관한 판례 입장은 옳지 않은 것이에요. 2010년도 문제인데 이것이 또 계속 또 나오기 때문에 아주 전형적인 좋은 문제입니다. 1번 문항 봐보세요.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명시적으로 공무원의 자기 의무가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명시적으로 좋아요. 이게 법규상이죠. 법규상 근거가 있어야죠. 하지만 여러분들 이 부작위가 국가배상법상 이 부작위는 보통 법적인 의무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작위는 보통 법적인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 부작위가 법적인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자기 의무가 주어져야 돼요. 자기 의무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철도 건널목 간수. 이 사람 있죠? 이 사람은 봐보세요. 열차가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차단벽을 설치해야죠. 차단기를 설치해야 돼요. 차단기를 내려야 합니다. 이 사람은 차단기를, 열차가 지날 때는 차단기를 내릴 의무, 자기 의무가 주어지잖아요. 철도법에 의해서, 그죠? 철도법에서 자기 의무가 주어지죠. 근데 이 사람은 깜빡 졸다가 철도에서 열차가 지나가는데 차단기를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차단기를 내리지 않았어요. 이런 경우는 법규상 자기 의무를 위반했으니까 부작위는 이때 공무원이 직무상 불법행위가 되는 거예요. 근데요, 이때 꼭 이 자기 의무가 법규상뿐만 아니라 우리 판례라면 뿐만 아니라 조리상으로라도 이 자기 의무가 인정되면요, 우리 판례가 이 부작위는 국가배상법상 직무상 행위에 해당된다고 봐요. 그래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합니다. 꼭 이렇게 법규상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봐요. 이것도 좀 우리가 국가배상법상 부작위와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내용이에요. 판례 내용을 꼭 숙지하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여기 좀 잠깐 판례 내용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242쪽에 해설을 한번 보도록 하죠. 1번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자기로 인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때라고 하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인 바, 여기서 법령 위반하여라고 하는 것은 엄격하게 상식적 의미의 법령에 명시적으로 공무원이 자기 의무가 규정되어 있는데도 이를 위반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국민이 생명, 신체, 재산 등에 대해서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 상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국민이 생명, 신체, 재산 등을 보호하는 것을 본래적 사명으로 하는 국가가 초법규죠. 1차적으로 그 위험 배제에 나서지 아니하면 국민이 생명, 신체, 재산 등을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형식적 의미의 법령의 근거가 없더라도 국가나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그러한 위험을 배제할 자기 의무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주문을 갖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성문법이고 불문법이죠. 이렇게도 나오니까 이렇게 다 알아두셔야 돼요. 처음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 판례 내용대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1번 문항 틀렸고 2번 문항 보세요. 국가배상법상의 공무원에는 일시적이고 한정적인 공무를 위탁받아 공무에 종사하는 자도 포함한다. 일시적이죠? 우리가 이제 교통할아버지죠. 교통할아버지 그 예죠. 맞는 지문이에요. 세 번째, 헌법재판소재판관이 청구 기간 내에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의 청구 기간을 오인하여 각하 결정을 한 경우 이에 대한 불복 절차 내지 시정 절차가 없는 때는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 계속 반복되고 있죠. 네 번째, 민법상의 사용자 면책 사유는 국가배상법상의 고의과실의 판단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무과실 책임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까지 좀 봤습니다. 그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